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FBI가 외국 서버도 검열 가능한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제재,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뭐 부정선거 없었다 뭐 주장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금융 제재를 때리는 그런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이 뭐 많은 뭐 방송국 언론사뿐만 아니라 뭐 많은 정치인들이 금융 제재를 당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할 건데요.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의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중국의 왕후닝이 배후였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에 왕후닝 찬양 영상이 게재가 되어 있네요. 지금은 삭제가 됐는데 뭐 그게 기사가 또 났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요 관세 협상 앞두고 북한에 쌀 성경책을 보내던 미국 인권 운동가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거 관세 폭탄 맞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이거 어쩌노? 야 성경책을 보냈는데 그거를 체포했다. 아유 그러면요 이거 협상이 안 됩니다. 이재명이의 그 대북 송금 그 체포가 빨라질 겁니다. 미국이 이건 미국에 특히 뭐, 수잔 솔티 뭐 여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고 이재명이 빨리 잡아들이라고 안 잡아들이고 뭐 하냐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마 쌍욕을 하지 싶은데 그러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못해가지고 이재명이를 대북 송금 혐의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제 강제 구인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고 조선 비즈 한국의 대선 중국 개입 이 기사를요 보도한 후에 2시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아마 압력을 받은 건지 알아서 긴 건지 뭐 모르겠는데요. 2시간 만에 삭제하고 27일 저녁에 사장단을 20명을 모아가지고 이재명이가 밥을 먹었네요. 그러니까 뭐 압력이 들어간 건지 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기사를 내리고 간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록브리지 아시아 대표에 정영진 회장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정치 사단을 갖다가 양성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세미나, 국제 뭐 토크 콘서트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치고 들어오는지 뭐 그런 걸 국민들한테 알렸습니다. 그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고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뭐 저희는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또 대북 방송을 하는데 북한을 무너뜨리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됐는지, 건국하게 됐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 건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교육방송을 31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단파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에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처음에 북쪽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상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하시면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시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찾아가세요. 뭐 그런 멘트를 집어넣습니다. 이 방송을 저기 그 군인들이 많이 듣는데요. 군인들이 그 제가 일기예보를 집어넣으니까 군인들이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대북 방송 하려면 한 달에 저기 전파 사용료가 한 2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책을 판매하는데요. 책 좀 사주십시오.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고요. 한국 방위산업학회 412페이지입니다. 칼라 사진 및 글로 구성되어 있고 당군부터 우리 민족의 전쟁사 그리고 대한민국 탄생 1948년 8월 15일 건국 그리고 6.25 한국전쟁 이야기 새마을운동 및 방위산업발전사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고 뭐 핵 개발을 하고 뭐 미사일 설계도 훔쳐오고 미국 가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 뭐
그때 뭐 뒤로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미사일 설계도 뭐 그냥 몰래 가져오고 뭐 그런 비사죠. 그런 것들도 뭐 들어있고 하니까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그냥 이렇게 개발한 거 아닙니다. 진짜 피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금액은 배송료 포함 5만 원이고요. 기업은행 예금주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010-2609-2023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책 소개는 영상 하단 댓글란에 제가 걸어 놓겠고요. 그리고 입금하시고 책 못 받으신 분들은요,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주소를 안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들어가겠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 63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 확실하다. 미주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한국의 MBC는요, 도와줘요 트럼프 워싱턴 찾은 부정선거 망상 해가지고 이 국제선거감시단이 망상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전부 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MBC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느낌이 없어질 것 같아. 중국이 2020년에 선거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람, 회사, 국가와 세계의 재산을 몰수, 금융 제재를 때리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행정명령 13848호 발동했는데 해외 서버를 압수하는 군사작전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FBI가 한국의 중앙선관위도 서버 수사가 가능하고요. 서버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뭐 거부하면은 그러면은 뭐 금융제재를 때려버리겠죠. 볼리비아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대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대선 과정 감사 미주기구가 투표에 부정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에서 볼리비아 부정선거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했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모랄레스 측 사람들 계좌 다 막아버리고 볼리비아가 사실상 다른 국가 수출 수입을 막아버리고 그냥 국민들이 열받아가 들고 일어났고 결국 쫓겨나고 멕시코로 도망갔지만 매달 암살 시도가 일어났다. 지금 MBC가 부정선거 없었다 지금 저렇게 보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안 보고 있겠습니까? 저거 조만간에 저기도 계좌가 동결되고 뭐 계좌 동결되면 월급 안 나가면 망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미의회가요 그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그 PD 이영돈 PD가 만든 이 다큐 뭐 영화가 아니고 다큐겠죠? 다큐 미국 상하원 공식 상영회를 하는데요. 미국은 6월 30일 날 상영을 해요. 한국은 7월 1일 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됐는지 상하원 의원들 보좌관들 뭐 다 볼 거고 FBI, CIA 뭐 거기 뭐 기자들도 다 볼 거고 그리고 그 미의회에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폭스뉴스 이런 데 다 볼 거고 그리고 국무부 직원들 뭐 싸그리 다 보겠죠. 보고 나면은 그 뭐 여기도 좀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뭐 그럴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론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선거 감시단 그랜트 뉴스 이분이 이제 영국 더 샌데이 가디언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영연방 국가가 56개국인데 거기에는 다 소문이 다 퍼지죠. 뭐 알아서 받아 쓰는 거고 또 EU에도 퍼지는 거. 영연방 국가 뭐 캐나다, 호주, 뭐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폴 뭐 그럼 동남아도 다 퍼지네. 뭐 아프리카 국가들, 뭐 저기 중남미 국가들. 그러니까 전 세계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 소식은 뭐 이미 퍼질 만큼 퍼졌다. 자, 국제선거감시단 구글에서 딱 치면요. 조선비즈가 웬일로 기사를 썼어요. 중국의 선거 개입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마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2시간 전 이렇게 썼는데 클릭을 하면요. 기사가 없어졌어요. 원하시는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것도 찾아보니까 야 드디어 기사가 올라온다 하고 사람들이 그 조선비즈 기사를 갖다가 막 그 SNS를 막 돌렸어. 클릭을 해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조선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뭐 이래 나와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27일 저녁에 20개 언론사 조중동뿐만 아니라 KBS, MBC 등
그 언론사 사장들과 이재명이가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먹으면서 야 뭐 삭제하라고 뭐 압력을 넣지 않았겠나 싶은데 압력을 넣은 건지 알아서 뭐 긴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또 찾아냈습니다. 삭제된 기사를 또 저희가 찾아냈어요. 이제 밥 먹고 앉아서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 중국 애들이나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2020년에는 저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고발하고 뭐 그래가지고 수갑차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끌려가가지고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걔들이 구속영장 치려고 뭐 했는데 미국에 뭐 고든창 박사, 타로 박사 이런 분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뭐 구속영장은 치지는 못하고 재판에 몇 년 끌려다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건 잘 찾아냅니다. 찾아냈어요. 이 없어진 기사를 저희가 복원한 겁니다. 찾아내가지고 한국 대선 아까 이거 뭡니까? 여기 한국 대선 절차적 투명성 무너져 중국의 선거 개입은 전 세계적 현상. 요 기사 사람들이 드디어 기사가 올라온다 하고 돌렸는데 클릭하니까 없어졌는데 고 기사입니다. 고 기사. 6월 27일 오후 5시니까 이재명이가 사장단들하고 저녁에 뭐 7시에 밥 먹으면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그 기사 좀 내리고 오세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읽어드릴게요. 자, 한국 대선 절차적 투명성 무너져 중국의 선거 개입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사전투표, 본투표, 결과 게리커, 투표용지 보관 미흡,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높다. 한국만의 문제 아니다. 미국, 브라질, 필리핀도 이렇게 당했다. 배후 세력으로 중국 겨냥했다. 중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조선일보나 이런데 뭐 압력을 이재명 정권이 친중이고 하니까는 압력을 엄청나게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SNS도 검열하고 카톡도 검열하고 뭐 지금 보니까는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또 마음대로 삭제를 했더라고요. 똑같은 영상을 지금 4군데 올리는데 그 채널은 또 삭제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삭제하고 지금 그러니까 언론 검열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니까 협박을 해가지고 삭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여러분. 윤어겐 외칠 게 아니고요. 그 독재 타도 그렇게 독재 타도로 외치셔야지 공감을 갑니다. 그래야지 그 민주화 운동 했다는 애들도 독재 타도 하면 자기 젊었을 때 했던 그게 있으니까는 이재명이가 독재네, 이재명이가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려야지 그 민주화 운동 했던 애들이 독재 타도 그 소위 말하는 윤어겐 하는 그쪽 세력을 갖다가 내란 세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보수의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역사를 모르니까 전략 전술이 조금은 좀 없어요. 그냥 윤어겐 외치면 좋은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윤어겐 외칠 게 아니고 독재 타도로 외치셔야 돼요. 독재 타도로 외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공격을 못 한다고 독재 타도 외치는데 자기들도 젊었을 때 독재 타도 외쳤는데 지금 윤어겐 하는 쪽에서 독재 타도 외치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내란 공범이라고 내란 선동 세력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공격을 못 하지. 왜 이재명이가 독재냐? 야, 언론 검열하잖아. SNS 검열하고 카톡 검열하고 자기는 재판 안 받고 야, 이게 독재지. 독재자 아니야?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쪽 좌파 진영을 갖다가 깨부숴야 되는데 구호를 그냥 꼴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전략 전술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윤어겐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요, 윤어겐 하지 마시고 독재 타도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피켓도 독재 타도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황교안 그쪽 신당 무슨 자유대학 신당 정강훈 목사님 그쪽 무슨 자유통일당인가 그리고 자유민주당 전부 다 독재 타도, 이재명 독재 타도. 그래 해야지 국민들이 뜨거 하고 이재명이가 독재자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독재자니까 부정선거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 3일 실시된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부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전직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26일 현지 시각 국제선거감시단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3 대선은 조직적인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며 2020년 미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창설된 민간 조직으로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 보안 정책국장 그랜트 뉴섬 전 해병대 전략장교 브래들리 테이어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25일 방한 한국의 선거를 직접 참관하며 공정성 여부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제선거감시단이 약 일주일간 한국에 체류하며 작성한 보고서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고문으로 알려진 고든창 변호사 겸 정치평론가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도 통솔했다. 고든창은 이번 한국 대선이 지난 미국 대선과 비슷한 양상으로 조작됐다며 이러한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6.3 대선은 국제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작동 모델이 매우 집약된 사례라며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애리조나,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쏠린 바 있다.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 같은 날 공개된 감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통계적 이상 징후와 절차적 문제들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격차, 전자개표 시스템의 보안 우려, 투표용지 보관 및 이송에서의 절차적 결함, 시민주도 참관 활동에 대한 방해 등이 집중 조명됐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결과가 상반되는 양상이 드러났으며 전자개표기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연속적으로 수천 표가 몰리는 장면이 확인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이다. 또 투표지가 접힌 흔적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쌓여 있었으며 일부 개표소에서는 CCTV 사각지대에서 개표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든창은 조작의 배후에 있는 세력은 기술과 데이터, 장비 등을 활용해 각국의 선거를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비슷한 조작이 미국과 브라질, 필리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고든창은 조작의 배후에 있는 세력은 기술과 데이터, 장비 등을 활용해 각국의 선거를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비슷한 조작이 미국과 브라질, 필리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모스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번 선거에 개입한 세력은 국가 단위의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 보안 정책국장 역시 부정선거 배후 조직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선거 개입 과정에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엽 주석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며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했다. 일찍 2023년 12월 산케이 신문과 로이터, 미국의 소리 등은 왕후닝 주석이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려 했던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감시단은 한국은 이미 실험대 수준을 넘어 글로벌 선거 조작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한 수단이 된 것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F이다. 탄전 대사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하에 설립된 AWEB이 부정선거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며 AWEB은 국제연합이나 미국 국제개발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국가의 선관위원들과 밀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감시단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향후 미국 의회와 UN, 유럽 안보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출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30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래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스탄 대사가 이재명 어린 시절에 이 어린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인 사건을 한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가는 바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갔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 이거 충격적이네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셨을 건데, 아유, 이거 뭐 참 이런 이야기까지 터져 나왔는데, 그럼 모스탄 대사는 누구인가? 국제 형사사법 특별대사고요. 노스 웨스턴대 법학 박사고 노던 일리노이대 국제 형사법 교수, 대한민국 63 대선 국제선거감시단 단장, 트럼프 정부 임명, 상원 공식 인준, 트럼프 임명 뭐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저기 그 법률 자문을 해주는데 이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서 그 뭐 이재명이가 살인에 연루돼 가지고 뭐 소년원 가고 뭐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데 야 그거는 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지? 언론들이 겁을 먹었나? 뭐 협박당했나? 예, 그런 보고서도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자기 아버지가 뭐 법대를 나왔다고 했나요? 뭐 법대 교수라 했나요? 법대를 나왔다 했죠. 법대 나올 것 같았으면은 뭐 이렇게 좀 배운 집안인데 그 왜 자녀를 갖다가 고등학교, 중학교 안 보내고 저기 검정고시를 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소년공이 됐다고 뭐 그래 한 것 같은데 소년공이 왜 됩니까? 그 아버지가 대학을 나온 거, 그 시대에 대학을 나온 것 같으면 법대를 나온 것 같으면 그래도 좀 있는 집안이었을 건데 왜 소년공이 됐는지 잘 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뭐 집안이 가난해서 뭐 그랬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그 한글도 몰랐어요. 그 6.25 때 부산으로 피난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저기 뭐야 부두에서 선박 깡깡이 있죠. 페인트 벗기지면 그 녹슬면 깡깡깡깡 하고 그 저기 페인트 바르고 그거 몇십 년 해가지고 그거 돈 모아가지고 오남매를 다 대학 보내고 그거 다 키웠다고 먹고 살고 했다고. 아니 저도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다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잘 알지. 비 오면 할아버지 저 깡깡이 하는데 그거다 내가 우산 갖다 드리고 했는데 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 먹고 살았는데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다 그래가 자식들 다 키우고 했는데 그 시대에 아버지가 뭐 대학을 나왔으면은 그 왜 자식을 검정고시를 치게 했는지 내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저런 이야기가 나왔고 보고서에 저런 게 담긴다는 거는 상당히 큰 충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나온 것 중에 보니까 한국의 선관위가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조직이다, 하부 조직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A웹을 통해 가지고 109개 국가에 뭐 부정선거를 수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김무성이가 저기 김문수한테 야 내각제 개헌 뭐 찬성 안 하면은 뭐 돈 10원도 뭐 못 가져가게끔 국민의힘 당비 10원도 못 주게끔 뭐 그래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중국어 학원 차에 중국인들을 대량으로 실어가지고 투표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강화도서 대북 페트병 1,300개를 살포 시도한 미국인 6명을 6월 27일 날 체포했습니다. 이거 저기 미국 인권 운동가들이 북한에다가 페트병에 쌀 담고 성경 담아가지고 북쪽으로 보내는데 한국말 못하는 미국인 6명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대북 뭐 송금도 했고 뭐 북한에 대북 방송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미국 정보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이 저기 보이게끔 의도적으로 보이게끔 뭐 저기 해가지고 턱 잡히고 야 미국의 저기 인권 운동가를 이재명이가 잡았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야 너 국제적으로 이재명 정권 대북 송금 띄우려고 그러면 뭐 미국의 수잔 솔티 여사나 이런 사람들이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이가 우리 인권 운동가들 잡아들였다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어쩌겠어요. 그 수잔 솔티 여사나 이런 미국의 인권 단체들이 야 이재명이 대북 선거는 빨리 안 잡아들이고 뭐 하냐고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모스탄 대사도 뭐 무슨 이야기냐면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이를 빨리 처벌해라. 처벌 안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주한미군 철수한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정치적인 뭐 그런 시그널이라도 그 잘못된 시그널을 줄 필요 없다. 자꾸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거를 지금 우리 관세 협상도 있죠.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있는데 미국의 인권 운동가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했다고 하면 관세 폭탄 맞겠네요. 지금 관세 폭탄이 뭐 점점 다가옵니다. 자, 미국의 이거는 서울시정일보인데요. 황천보 기자가 썼네요. 6월 27일 12시 14시 22분에 썼습니다. 미국 워싱턴발 국제선거감시단 세계 부정선거 배우는 중공의 서열 4위 왕훈이 쭉 썼고 여기는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란 다큐가 있는데 여기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을 이렇게 조명을 했다. 이게 2020년 6월 10일 날 올라왔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인데 지금 들어가면 없어요.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왕우닝 1, 시크릿 1회, 왕우닝 2, 시크릿 2회, 민주주의와 리더십 주운내와 시크릿, 주운내 1, 시크릿 9회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걸 쭉 올렸습니다. 참 진짜 얘 지금 중국 공산당 넘버 4인데 죽은 주운내도 중앙선관위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올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에 왕후닝이가 지금 이 연루가 돼 있는데 왕후닝이가 연루가 돼 있으면 트럼프가 왕후닝 체포해가지고 압송하라고 중국에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근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되면 왕후닝을 체포해가지고 넘기자는 세력과 넘기면 안 된다는 세력과 갈라질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 수출한 방공 미사일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어요. 지금 겁에 질렸다고 중국 수뇌부가 김정은이도 그렇고 미국이 여차하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대선에도 개입했고 한국의 대선에도 개입했다는 게 이렇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북경을 폭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스텔스기 들어가 폭격해가지고 그 북경의 그 뭡니까 그 자금성 옆에 저 중국 공산당 간부들 사는데 거기 그냥 두들겨 부숴버리고 나가면은 찍소리 할 수 있습니까? 찍소리 못해.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가 자아 비판을 했어요. 자아 비판. 위 사람 말만 따르지 말고 책만 믿지 말고 사실만 따를 것. 의견 교환하고 비교하고 반복할 것. 당의 대외 개방과 당의 엄격한 통치를 따를 것. 이거를 중국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13년 동안 야 까라면 까. 내 말만 들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야 시진핑이 개새끼야. 내가 13년 동안 나라 망하게 했어. 자기 고백을 했다고. 그 왜 고백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 공산당의 간부의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 유학 와 있죠. 걔들 야 잡고 야 감옥에 쳐넣는다. 그리고 그 걔들이 재산을 미국에 많이 빼돌려놨다고. 야 그거 우리가 다 먹어버린다. 야 시진핑이 자아 비판 시켜. 그래가지고 시진핑이가 자아 비판했어요. 그러면은 저기 야 왕후닝이 야 잡아서 야, 미국 보내 했을 때 보내자는 파와 안 보내자는 파와 아예 안 보내면 시진핑이가 우리 재산 다 잡아먹을 건데 우리 그 자식들 저 어디 뭐야 호빠나 저기 창조선에 팔아버리면 어떡해. 야 왕후닝이만 잡아 보내자. 아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두 파로 나눠진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충격과 공포를 아마 심어줄 겁니다. 잡아서 보내라고 압력을 넣을 거고요. 그렇게 가지고 중국 공산당 사이에 금을 가게 하고 서로 내전 터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정용진
그 아마도 왕후닝이를 잡아가지고 정기의자에 앉히려고 할 건데, 왕후닝이를 중국 공산당이 잡아서 보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마 중국 공산당 간부들 뭐 자녀들 싸그리 다 잡아 들이든지, 뭐 그 재산 싸그리 몰수하든지 뭐 그런 조치가 따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왕후닝만 뱉어내면 되게끔, 그래가지고 왕후닝을 잡아가지고 정기의자에 앉혀버리면은, 그러면 미국이 확실하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중국 공산당이 까불지를 못하겠죠. 아마도 그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전쟁을 선포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박살났죠. 뭐 러시아 깨갱하고 있고 이란 박살났고, 그러면 중국이 지금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여차하면 시진핑이도 야 잡아서 보내 뭐 그럴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후원 조직 록브리츠의 아시아 회장을 맡는다 하고 6월 26일자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6월 26일 날 선거감시단이 기자회견 발표하는데, 한국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후원 조직 맡는다. 이거 상당히 이거 깔맞춤인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 이게 지금 정치 세력이 지금 친트럼프 세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뭐 기대했는데 뭐 부정선거 뭐 외치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개념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지금 계속 뭐 재판 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트럼프 세력을, 정치 세력을 지금 알받게 하는 그런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왜냐면 당을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 몇백억은 깨지거든. 정 회장이 그 저기 몇백억 그냥 이게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들 끌어모아 가지고 독재 타도 외치고 나오고 뭐 그러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업 가니까 어떻게 갈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상당히 뭔가 심상치 않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의 상원 조사 들어갔죠. 중국의 선거 개입 조사 들어갔고요. 중국 틱톡에서 개인정보 수집해가지고 가짜 운전 면허증을 대량으로 발급받아가지고 투표를 했다. 트럼프가 특검을 요구했고 특검 임명했죠. 도난당한 선거다. 그랬고 캐시 파텔 FBI 국장이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중국 간섭이 있었다. 중국이 위조 신분증으로 우편 투표 조작을 시도했고 FBI 문서를 공개하고 상원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상원에서 지금 청문회 이제 뭐 조사 청문회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USAID 자금이, 미국의 USAID 자금이 한국의 A웹에 들어갔고 뭐 109개 국가에 이 부정선거를 수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대사관의 직원들 중 일부가 이 부적절한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조세균 대리대사를 빨리 잘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국의 부정선거하고 미국의 부정선거는 지금 같이 연결돼 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미국 부정선거를 조사를 하면 한국 부정선거도 같이 이게 수면 위로 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카고 오헤이오 공항에서 약 2만 개의 위조 미국 운전 면허증을 압수했는데, 대부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됐는데 다른 발송건들은 한국과 영국에서 발송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결제 요구 채팅, 뭐 캐나다 경유에서 배송 3일 소요. 예. 그리고 뭐 저기 뭐 투표지 샘플 나오고, 뭐 예전엔 주문한 재고 주겠다 뭐 주고받은 메시지가 쭉 뜨고, 그리고 이거 중국의 내부 고발자가 2020년 12월 달에 중국이 위조한 미국 투표용지 인쇄 작업을 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갖다가 FBI하고 CIA에다가 이게 고발을 했는데 그걸 묻어버렸다. 그게 지금 다시 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전자투표기가 이란하고 중국의 서버에 연결됐다. 그리고 도미니언 서버가 후난성 네트워크에 연결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아마도 이재명이 대북 송금 저거는 그 미국의 인권 단체들이
야, 우리 동지를 잡았어 이래가지고 벌떼같이 들고 일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거 이재명이 대북 송금 빨리 저기 잡아 넣으라고 뭐 그렇게 압력을 넣을 겁니다. 모스탄 대사도 대북 제재 위반 이재명이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처리 안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우습게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아까 뭐 이재명이 어렸을 때 여성을 뭐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뭐 감옥에 가는 바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녔다고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아니 모스탄 대사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아니 거기는 FBI나 CIA가 정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뭔가 있어서 이야기하는가? 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기들은 뭔가 알고 있으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형법 대사인데 그 뭐 북한 인권 유린 뭐 그런 거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뭐 그랬는데 뭐 저 법학 대학 교수고 한데 근거 자료가 없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들어보고 한국의 국민들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뭔가 저렇게 했고 그게 보고서에 실린다면은 그게 또 미 의회에 다 들어가고 뭐 전 세계 EU에도 들어가고 뭐 유엔에 들어가고 다 돌겠죠. 그러면은 올해 안에 이 조기 대선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막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고요. 자발적 구독 요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 채널 4개 중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라고 그거 폐쇄해버렸어요. 삭제했어. 유튜브 채널 삭제해버렸어. 아니 똑같은 영상을 올리는데 왜 그것만 삭제?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뭔가 겁이 나니까는 계속 지금 언론 검열하고 SNS 검열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겁이 나니까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자기 편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역사 공부하시면 된다. 자, 김문수 장관이요.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하셨네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이거 쿠팡이나 교보문고나 시중 서점에서 사시면 16만 2천 원이고요. 저희 쪽에서 현금으로 사시면 16만 원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해드리고요.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16만 원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책은요. 저자인 재미교포 안재철 대표가 지난 20년 동안 20억을 들여가지고 사진을 5만 장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칼라라이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한국 사진은 없고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그리고 뭐 해병대 박물관 그리고 미국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6.25 관련 사진들을 5만 장을 사가지고 그걸 칼라라이징을 해가지고 칼라화를 했죠. 그래서 460페이지를 만든 거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책을 안에 내용을 보여드리고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매 수익금 가지고 뭘 하냐면요.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 보시면요. 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하고 한국프레스센터 사이에 보시면은 6.25 사진전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진전 경비로 들어가요. 뭐 쿠팡이나 교보문고에서 사시면은 수익금 대부분이 다 그쪽 업체로 가니까 남는 게 없어가지고 사진전을 할 수가 없는데 현금으로 사시면 수익금이 뭐 이쪽 안재철 대표한테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 수익금 가지고 이 사진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저기 한국의 국정원이 해야 돼요. 국정원이 해야 되고 뭐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뭐 6.25를 지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선 나라 존재 자체가 희망의 등불이다. 요거는 뭐 6월 1일자 조선일보 1면 2면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는데요. 요거 기사도 제가 같이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고 이 책을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